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네. 매주 한 가지에 저희가 네. 그 캠페인 비슷하게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캠페인. 이번 이슈는 뭐냐면 네. 그 성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네. 일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 왜 피해자의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는지 이거는 저는 조재범 사건 이렇게 그렇죠. 그건 가해자를 내세워야 된다라는 그리고 캠페인을 했으면 이게 좋겠거든요. 조재범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사건이라고 네. 길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짧게 네. 조성폭행 사건, 조사건 뭐 이렇게 아이, 또 박사님 또 품위 있게 가자 막판에 조사건이 뭡니까? 아니 에이, 나 모르겠다, 이제. 그거 안 하니 못한 멘트를 해가지고. 자기도 얼굴 빨개질 거면서 왜 했어요, 그거를. 던져놓고 하지 말고 생각하고 던져라 했죠, 제가. 근데 뭐 제가 조금 조정하자면 조사건입니다. 네. 조사건 이렇게 경상도라서 꼭 그 연상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필 조씨여서 그래요. 이 사건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황사건. 근데 하필이면 조사건이 돼버려가지고 그거 딱 그거 어떻게 그 지칭이 되네. 아 지금 잘린 교수라서 지금 영 품위가 없어졌는데 본인이 그걸 네.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날 도와주려는 지금 거예요. 많은 분들이 황 박사님 썰렁했지만 드디어 이제 감찰을 하면 반응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아까까지만 썰렁하다 1심 단결돼가지고 막 이렇게 박사님 혼내다가 지금 다 같이 웃으면서 크게 한번 웃으면서 다행입니다. 야 살려냈다. 우리 박사님 방송을 좀 안 해. 좀 할 줄 알아. 지금 그래서 마지막 조사건을 딱 들으면서 우리 완전 이제 조기 마감 딱 됐습니다. 아니 조재범 성폭행 사건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 설명했잖아. 한마디로 그냥 했잖아. 우리 다 오케이 다 이해했잖아. 이게 있는 분들. 그러면 조사건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필 또 남자 여자분이면 또 모르겠는데 남자분인데 또 조사건. 네. 기본적으로 미투 사건을 처음 문제가 됐던 것도 그 가해자인 안택은 그렇죠. 오늘 없어지고 안택은 누구였죠? 검사장이었죠. 검사장이 누구를 성폭행했죠? 서지현 검사. 서지현 그래서 검사 시작됐죠. 성추행 사건이죠. 그러니까 안택은 안사건 괜찮잖아. 안사건. 그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그것도 서로 이야기를 하는 네. 거를 좀 제대로 아 저는 이해하지. 그렇죠. 혹시라도 또 요것만 캡처할까봐. 안사건은 사건인데 안사건으로 만들었으니까 여자 검사만 완전히 그렇죠. 이상한 소문만 계속 만들어내고 그래서 검찰은 사건은 안사건으로 만들고 안사건은 사건으로 만드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국민이 알게 만드는 어쨌든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맞습니다. 만들자 이거죠. 만들어야지. 기사를 꼭 가해자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캠페인. 그거를 안 할 때는 특히 이 황상민 TV를 보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언론사에 전화하고 그리고 그 기사를 쓰는 밑에 기자한테 댓글에다가?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리고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해자 이름을 해서 가해자를 나름대로 압력을 줘야지 맞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두 번 되는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 성추행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하죠. 그렇죠. 왜 그런데 거기는 하지? 그쪽이 좀 더 세니까. 유도 선수 것만 해도 신유용 선수 사건이 피해자 분이신데 네. 이름을 가해자는 내세우고. 누군지 잘 기억 안 가해자는 나요. 이름도 안 내서 실시간도 피해자 이름만 계속 떠 있었어요. 신기하네. 거기는 가해자나 이름조차 네, 언급하지 이름조차 않고. 언급이 안 돼요. 야, 그래서 참. 가해자 중심 사건 보도. 네.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으로 가해자, 근데 사실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분하는 것조차도 왜냐하면 사건이 정확하게 정체를 알 수 없을 때는 가해자 피해자라고 둘다 미리 이름을? 속단하는 것 자체가 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법하시는 분들은 무슨 사건이든지 간에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건의 정체가 애매하거나 네. 복잡하거나 어려울수록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 국면을 전환시키는 놀라운 재주를 부리는 게 이 법하는 사람들의 네.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면 진짜 사건의 진실을 알기보다는 가해자 피해자 그 프레임 속에서 결국에는 힘센 놈이 항상 잘 되게 되는 또는 힘센 놈이 이기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무전 유죄 유전 무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 단계다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늘 대책도 나오면 법을 강화할, 처벌을 강화하자. 그렇죠. 그런데 가해자 피해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각한 거 또 사는 사건 있잖아요. 학생폭력위원회에 대한 고민 또 얘기 상담이 나옵니까? 왔었는데 이거는 네. 실제로 실사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네. 이 어떤 방송에서도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게 학교 폭력 이슈예요. 중학생 딸을 둔 워킹맘의 사연입니다. 네. 저희 애가 학교를 가기 싫어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표정이 나빠지고 어떤 때는 뭐 울면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네. 이유는 물어봤더니 따돌림을 당하면서 당하는구나. 뭐 이렇게 앞종 같은 걸 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앉는 자리에 질증 놔놓고. 카카오 단톡방 이렇게 불러놓고는 또 막 욕을 하고 아 이거 진짜 애들 중에 중학생 애들 특히 많이 여학생들끼리요 단속당 만들었다고 친구들 네. 다 초대해요. 네. 그래 놓고 마치 걔가 있는데도 없는 척하면서 걔에 대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그 사람 또 얼굴 막 이렇게 막 우습게스럽게 그렇죠. 만들어서 해놓고 올려놓고 그래 놓고 싹 자기들이 빠져요. 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랬어요. 그걸 주동하는 이제 센 애가 네, 한 명이 있었는데 소위 파워 있는 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네. 이걸 학폭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엄마가 이제 학폭위에 제기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그 당한 아이의 엄마가 네, 예, 나섰어요. 피해자 학생이 피해자라고 그러지 말고 당한 아이. 당한 네, 아이 그렇죠.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신고를 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굉장히 반감적으로 억제를 하려고 하고 오히려 이 당한 아이를 보통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네, 네. 이제 학폭이 신고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제도는 희한하게도 담임 선생이 음. 그 아이들 문제들을 개입을 해가지고 네. 너 잘못했다고 쟤한테 얘기해. 사과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학폭의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네. 담임은 완전히 배제가 돼요. 아, 그럼 누가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폭위 위원이 구성이 돼요. 오. 그리고 그 모든 거는 학폭위 담당하는 교사가 그걸 해요. 아, 그러면 이제 학폭위 담당하는 교사는 그 애들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조사하고? 거야. 그러면 마치 학폭위 담당하는 교사는 검찰 수사관의 역할을 하는 오. 거예요. 학폭위 소집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부모들과 위원회 사람들이 서로 아름아름의 관계여서 누가 빠져서 누가 이의를 제기해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못한다고 이유를 대며 네. 지지부진한 것이었습니다. 또 저희 애가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어서 네. 상해 진단서도 없고 오히려 저희 애를 부적응자로 만들더군요. 더 실망한 것은 피해를 준 그 A 부모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하자고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정말 합의를 원하면 저희 애에게 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거나 정말 잘못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라도 써서 네. 교실에 게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선임한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아예 잘못을 인정조차 않더군요. 아,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증명하라고 합니다. 네. 정말 기가 찼습니다. 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꼬치꼬치 묻고 네. 증거를 제시하라니 저희 애를 2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입시에 지장이 생긴다면서 네. 저를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런 지지부진한 절차를 거치면서 여전히 저희 애는 A와 같은 교실에서 지내고 여전히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저도 고민입니다. 이 아이를 전학을 시킬 것인지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가 멀리 전학 가야 하는 것일까요? 담임교사도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하는데 참 기가 찹니다. 네. 저는 이 절차가 정말 화가 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를 해주고 지난 잘못을 청산하고 나아가면 될 일 아닌가요? 피해자는 피해만으로도 억울한 상황인데 오히려 전학을 고민해야 되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할 때 네. 이 어머니가 가장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합의하러 왔을 때 더 꿇고 뭐 하라 하고 막 이렇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사과하라. 하라고 요청을 한 거. 네. 그런 것들이 또 그러면 또 반감 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합의를 할 때 그렇죠.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가해자 쪽에 봤을 땐 또 A 얘기 들으면 그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합의점 못 차리면서 일이 그렇죠. 계속 엇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자식이 당했다고 생각. 당했다면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어린 시절에 이동엽 학생이 네. 하는 거를 너가 어떻게 거부를 때릴 수가 있어? 너 학폭이 대상이야 이래가지고 네. 가서 음. 가해자 이동엽 군은 피해자 황상민 군에게 지금 몇 대를 때렸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와, 가슴 철렁하죠.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왜 때렸을까? 아, 이런 친구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해자 위치가 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자연적으로 네. 도피하는 반응이 나타나거나 아니에요. 제가 때린 게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그냥 건드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 손이 나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제가 저 자식을 한 대 쥐어받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코너를 도는 순간 제가 적절히 맞춰서 걔 얼굴을 한 대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지금도 반성한 부분인데 이제 아이들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때렸다는 얘기 나오길래 때린 사람 다 눈 감고 손 들어 그러길래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또 마음이 울렁하더라. 내가 그렇죠. 때렸던 거 마음이 같고 착하고. 누구라고 차례 지명하면 된다 얘기를 네, 하니까 맞아요. 제가 그래서 왠지 찔리니까 제가 손을 딱 들었더니 네. 이동엽 너는 아닌데? 너도 때렸어 나와 해가지고 저 엄청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네. 구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조건과 그 시점을 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한 행동을 이야기해라가 아니라 네. 자 잘못한 사람 다 손들어 이래가지고 아니 심장이- 지가 살면서 잘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진짜 양심불량인 인간들은 다 빠지고 항상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고 또 걱정하고 하는 애들만 손들어가지고 벌 맞게 제가 엄청 되는. 맞았고 정작 걔는 손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야 바보야 너 아니고 누구였는데 애들은 또 알고 있더라고. 알고 있죠. 정작 저만 몰랐더라고 멍청하게. 저도 만약에 이 지금 우리 어쨌든 당한 부모님의 마음이면 이거보다 더한 짓도 저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리 그렇죠, 아이한테.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어떤 정확한 피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진짜 어떤 뭐 진단서가 나오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혼낼 수는 없는데 우리 애는 왕따 당하고 스트레스 받아가고 학교를 못 가고 있고 그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고 뭐 우리는 그럼 떠나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그러면 되냐. 지금 너무 화가 날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근데 동엽 씨가 이야기한 거 소위 말하는 그 우리 아이를 왕따시킨 애 엄마가 네. 내한테 와서 우리 애가 좀 심하게 한 것 같네요. 잘못한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에이 어머니 그 애들이 그럴 수 있기는 하죠. 그런데 뭐 그 애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 애들이 이 기회에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그냥 둘이 같이 우리 맛있는 점심이나 한번 사주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라고 했으면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은 더 아이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얘도 어쨌든 부모님과 만나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모습도 보고 하다 보면 좀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학교 생활할 때는 조금 더 좀 편하게 나아질 수 다닐 수, 있겠죠.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툴 여지가 있는 거를 다투어서 이루어진 건가요? 다투지 않고 갈등이 해결이 된 건가요? 변호사들이 잘못된 거네. 이 변호사 놈들. 개입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럼 변호사를 개입을 왜 시켰을까요? 대화가 안 된다 이쪽은. 너무 막 무리하게 우리도 인정할 아니에요. 정도가 안 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 갈등의 문제를 사회의 범죄 사건과 동일하게 해결했다는 마음에서 학교폭력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므로써 이 모든 문제가 변호사도 개입되고 경찰도 개입되고 학교 뭐 교사들도 다 들어오고 교사는 실제로 빠지고 담임은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이 담임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위원회라는 명목으로 네. 교사가 선생의 역할과 책임을 질 수 없게 만드는 놀라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처음에 문제가 됐던 학교 폭력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든 것이 바로 이 어머니가 지금 호소하는 사건의 정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제가 듣기에는 이 학폭위 사건 수를 가지고 교감이 교장 승진한다든지 이런데 고가로 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마치 군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럼요. 목까지. 숨기고 뭐 이런 일들이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고 문제가 됐을 때 그때부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유리해질까요? 변호사도 쓸 수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학교 안에서 이제 아이들과의 모든 갈등은 너 집이 누가 부자냐, 누가 힘센 연줄이 있냐, 부모들의 싸움으로 바뀌는,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 거의 대리전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일어나는 가장 초점이 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학교폭력 이슈라는 게 진짜 재밌는 게 학교 다닐 때 좀 얻어맞아 본 적 있어요? 맞기도 해봤고 때리기도 했고. 저는 중간 정도에 걸쳐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본인이 그렇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당하거나 네. 또는 맞거나 때린 것이 범죄 행위라는 생각까지는 들었어요. 그 당시 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빵을 사오라고 시키면 그 사오는 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시킬까가 아니라 요걸 좀 더 잘해서 얘한테 칭찬을 받겠다는 그렇죠. 마음으로 그렇죠. 제가 차라리 아침에 매점에 가서 빵을 사와서 사가죠. 아니죠, 제 사물함에 넣어놨다가 나 시키면 거기서 꺼내주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똑똑하다면서 잘 그렇죠. 시키더라. 그 말은 뭐예요? 네. 실제로 뭐 그게 빵 셔터를 당하던 아니면 왕따를 당하던 또 한 대 얻어맞던 한 대 때리던 간에 학교에서 친구들이든 뭐 동료들이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회의 일종의 경험을 미리 쌓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배운다라고 그러거든요. 네. 무리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배우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또 네. 한편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 장면에서 어린 아이들이 서로 이 같이 지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학교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어떤 교육 현장에서나 상당히 고민거리예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학교폭력위원회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을 보내올 때마다 이분이 아예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학교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거나 학교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사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 경우에는 훨씬 대응하기가 쉬워요. 네. 어떻게 대응하라고 그러겠어요? 아까처럼 뭐 이렇게 만나서 그렇죠. 밥 한 끼 먹고 아이들이 더 친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네. 그 상황에 대해서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게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학폭위가 만들어지거나 그거를 학교에 요청하는 순간 이 사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마치 폭행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부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니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쩌다가 네. 이 교육부든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사회의 범죄 사건과 동일한 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데, 간혹 그때 얼마 전에 연예인도 끼어 있고 돈 많은 재벌들 손자들이 한 아이에게 막 진짜 가할 정도로 뭘 먹이고 두드려 패고 막 그래놓고 걔들은 쏙 빠져나가 버리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그들은 미안하다는 마음조차도 없는 아이들한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사실은 나도 우리 집 꼬마 중에 한 녀석이 그런 걸 당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 애가 이제 울고 왔어. 무슨 일이냐, 누가 자기를 괴롭혔대. 네. 아, 그러냐. 그러면 걔는 어떠냐. 뭐 걔 집이 엄청나게 잘 살고 막 진짜 재벌집 손자다. 네. 그랬을 때 아,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걔를 잘 다스려서 여분 봐줄 테니까 아빠 취직자리 좀 알아봐달라. 훌륭하네요. 그런 또 놀라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네, 그런데 네. 실제로 그렇게 뭐까지는 안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애들끼리 그 뭐 수련을 갔는데 우리 아이를 일방적으로 애들이 괴롭히고 두들겨 팼다.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집에 와서 울었다. 자, 그러면 애야 너를 애들이 왜 두들겨 팬 것 같니? 라고 물어볼 부모 있을까요? 너 왜 그런 거야? 원래 그 친구들은 그런 아이들이 맞지 않냐? 그 나쁜 이럴- 놈이고 우리 아이는 진짜 한 착한 점 아이야. 부끄러먹고 착한데 걔네들이 우리 아이를 괴롭혔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겠어요. 애야 너 애들이 왜 그런 거 같니? 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렇게는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안 물어봤죠. 예,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니? 예. 라고 할 때 애는 울기만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떡할래요? 아, 답답할 것 우리 같아요. 아이가 폭력을 당했으니까 뭐 어쩌겠다라고 학교에 학폭위 신청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얘가 지금 학교에서 일어났던 어디 가서 일어나서 본인이 억울하던 힘들었던 거를 부모인 내한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네. 이거는 얘가 친구들이나 학교의 교우와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아이가 부모와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 아이들 다른 그부들이 얘를 괴롭혔다는 탓으로 일단 돌리지 않고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직장맘인데 애가 학교에서 있는 걸 이야기를 안 하고 결국엔 A 입장에서는 본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어야지만 이야기를 한 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뭐 단체 카톡방에 아이를 초대해 놓고 온갖 인신공격을 다 하는 일을 아이가 겪었잖아요. 네. 우리 집에도 이런 거를 겪었을 때 네. 물어봐요. 얘야, 걔가 왜 너를 그 단톡방에 해가지고 인신공격을 했니? 아빠, 걔가 내한테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싫다고 그래서 안 했어. 와, 잘했다.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했구나. 근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걔가 너를 미워하게 됐지. 이제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가 하는 거를 남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런 핍박을 받는 거란다. 걔가 나빠서가 아니라 걔는 너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너는 너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너가 그 비용을 지불했던 거야. 그럼 아빠, 내 걔네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지 않아도 돼? 그렇지. 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면 되잖아. 걔네들이 그러면 나를 단톡방에 초대하면 안 가도 돼? 당연히 간 거지. 가봤자 니들 욕할 텐데 왜 가니? 근데 옆에서 애들이 나 막 있으면 학교에 있으면 옆에서 막 웃고 막 놀리고 막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애들이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증거란다. 봐. 황상민 TV 보면 황 박사님이 그 동엽 아저씨 얼마나 구박하고 그러니 그건 동엽 아저씨를 그만큼 좋아하고 아낀다는 뜻이거든. 근데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어. 싫지? 자존심도 상하고 나도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어. 잘 나가고 싶고 그러면 하고 너는 싶어. 비가 온다고 네 자존심이 상하고 눈이 내린다고 네가 갑자기 인생이 사라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니?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신경 안 쓰고 너 이 길을 가겠다며. 너 길을 가려고 하면 맑은 하늘에 천둥이 치기도 하고 벼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다양한 일이 벌어진단다. 자기 길을 가는 거는 그만큼 항상 맑은 날이 있는 게 아닌 거란다.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까요, 모를까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못하죠. 예. 못하더라도 일단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너는 그냥 어디 천둥이 치는구나 이 생각으로 그냥 있어. 그런데 애들이 엎어가지고 너 밥 먹는데 뭐 잔반을 옮겼다. 그러면 그걸 다 합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리고 때리면 어떡해? 때리면
이제 때렸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그리고 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 근데 선생님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선생님은 그렇지.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매돌매돌 몇 시에 얘가 저를 때렸습니다, 선생님. 화도 내지 말고 차분하게. 그리고 적으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걸 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친구들과 더 멀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곤란해. 너 친구는 아니야, 걔네들이. 너를 괴롭히는 거는 너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있잖아. 다른 친구들은 너가 괴롭힘을 당할 때 너하고 같이 놀지 않은 사람은 친구가 아니야. 근데 걔들이 무서워서 나하고 아무도 안 놀라 한단 말이야. 걔들은 만일 걔들이 무서워가지고 너를 하고 안 노는 애는 원래부터 너하고 놀지 않을 애야. 아빠 혼자 학교 다닐게. 잘 생각했어. 원래 인생은 혼자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삶이란다. 근데 되도록이면 나는 그냥 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왜 이래 돼버렸지? 친구는 꼭 나타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빠처럼? 그럼. 너가 잘 모르지만은 아빠한테는 친구가 있단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꼭 너한테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단다. 늘 아빠 혼자 다니길래 이게 부전자전인가 봐. 너 마음속에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란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상담이 됐어요. 뭐 이게 이렇게 딱 얘기해 주면 어떻게 심적으로 되게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 주신 분이 진짜 아이의 특성도 참 나름대로 잘 파악하시고 또 이 아이가 상당히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중학생 딸이 울고 왔을 때 네. 그냥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 뭔지를 충분히 듣고 네. 우리 집 꼬마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너를 왕따시키는 애들은 너 친구가 아니다. 아니야. 이 말이 그리고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너한테 나이스하게 하는 사람은 너를 친구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직업이 없더라도 언젠간 나타나. 진짜 명쾌한 대답이십니다. 그렇죠? 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쪽에 어머님이 과연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머님은 그거를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안타깝게도 이 어머님이 그거를 대처를 학교폭력위원회 소집을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이 어머님은 학교에서 만들어진 학생들의 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하는 제도를 믿었던 거예요. 그 제도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법에 호소하면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네, 어쨌든 변호사들이 이걸 새로운 시장으로 보게 만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한 또 거죠. 시장으로 보내. 아니 실제로 그래요. 학교폭력위원회 그래요? 전문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변호사의 시장은 증가했고 학교폭력 사건은 수십 배로 증가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른 채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마치 일반 범죄 사건을 해결하듯이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딱 보기 시작하는 것부터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놀라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시간을 지금 없긴 없는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쭈고 싶은 게 반대로 이 가해자의 부모님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가해자의 부모님들 애를 이놈의 짜쓱 때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 제가 뭔 사고를 치고 오면 이놈의 짜쓱 하면서 그렇죠. 막 저를 막 엄청 때리니까 자기 자식을 착살을 내는 게 제대로 된 훈련이에요. 교육이 제대로 된 그리고 겁니까? 적어도 아버님은 어머님은 약간 상처먹었지만 그래도 양심적이고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되게 아이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공격하거나 못 살게 구는 거는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개판이 된 상황에서 그런 본인이 가진 좌절감이나 공격성을 다른 아이들한테 보이는 것이 1차적인 이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파워가 있는 아이를 중심으로 지금 이 아이가 소위 말해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네. 상당히 결핍된 심리에서 아이 기살려 주려고 네. 네가 다른 애들한테 대장 노릇을 어. 하면 마치 부모는 자기가 아이를 잘 키웠다. 키우고 있는 거라 착각을 아. 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아이 부모가 당신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 잘못했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부정하려는 마음이 더 있어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좀 더 갑의 상태에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서 잘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아주 강하게 가진 분들일수록 자기 아이를 더욱더 더 그렇게 키워요.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라고 하는 당한 이 엄마가 그 상대방 엄마한테 당신 아이가 잘못했다고 진정하게 사과하고 그걸 대자보를 붙이라고 하면 그거는 죽어도 내가 인정 못한다 아. 라는 옵션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네. 어떻게 수용이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 이거 주장하는 거는 네. 그런 진짜 사과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사회 사건이 생기면 꼭 이걸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 스스로가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마치 가장 내가 떳떳하고 정당하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심리로서 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과는 먹는 사과밖에 생각 안 하지. 네. 잘 안 하려고 사과하면 네. 끝나는 줄 알죠. 그럼요. 왜냐하면 사과를 하는 순간 네 죄를 네가 인정했다라는 거 네. 이 덤태기를 쓴다는 거를 너무나 네. 잘 학습을 한 역사적으로나 현재도 학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는 네. 노비로서 사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사실은 이 아이가 상당히 쿨하게 참 대응을 잘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도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사소한 걸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이거든. 상당히 진짜 이걸 저는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노잉해요. 참 어노잉해요. 상당히 성가셔요. 날파리들이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느낌으로 학교를 갈 때마다 오늘은 어떤 날파리들이 나를 또 어떻게 귀찮게 굴까. 그랬을 때 이제 날파리 퇴치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날파리들이 내 주위에 아예 범접하지 못하는 아우라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무조건 시험 보면 1등 해야 돼. 공부 잘하는 거. 네. 그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인 거야. 그 날파리 떼를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분은 그런데 도망가는 거를 전학 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왜 내가 전학 가야 돼? 억울하게 이런 생각하니까 네. 억울하게 생각하면 날파리 떼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냥 피할 수도 있잖아요. 때때로는. 네. 내가 유학 간 것도 사실은 날파리 떼를 피해서 도망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 잘해 갔는데. 서울대는 날파리가 없을 줄 알아요? 날파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날파리 방지책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 화가 나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이름도 좋아요. 학폭위. 예, 학교 폭력 대책은 뭐예요? 무대책 자치 조안이에요. 강제위원이에요. 이게 지금 학교의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 특히 학교 폭력을 경험하거나 그와 같은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제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정리는 됐습니다. 정리는 최소한 됐고. 변호사는 절대 찾아가면 안 되겠네요. 예, 변호사나 경찰이나 그거를 찾아서 그 힘을 빌리는 순간 물론 가해자인 경우에는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뭐 돈 있는 돈 뭐 쓰나 안 쓰나 표시가 안 나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네. 그런데 피해자 입장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그거를 변호사한테 돈 주고 그거를 어떻게 난리를 치면 칠수록 돈만 날리고 아이를 더 망가뜨립니다. 쉽지가 않네 이게. 네. 가하는 사람들이 주로 권력이 더 많은 그 집일 수가 상황 있다. 때문에 실제로 이 얘기를 듣는데 계속 돈을 더 벌어야 되겠구나 생각밖에 안 드는 거. 본인 아이는 가하는 위치에 있을 거라고 아니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할까봐 아니요, 혼날까봐. 당할 때 그런 네. 상황이 되면 아이를 차라리 저한테 상담하면 됩니까? 그게 나아요.
그리고 그건 아이 상담보다는 부모하고 상담을 하면서 부모한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 대응 전략은 그 학교의 대응 전략이 아니라 아이와 이 일종의 이것도 고통스럽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트라우마가 아니라 아이한테는 상당히 훌륭한 자기 삶에 있어서 레슨, 배움을 가지고 삶의 지혜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세상이 험했을 때는 선생도 때리고 애도 때리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한두 대 얻어맞는 거. 아까 그 체육 선수들 막 그 이 폭력 당하고 하는데 난 성폭행은 아니지만은 내가 초등학교 때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운동부 있었거든. 뭐 어떤 운동 하셨어요? 왜다? 놀랍게도 레슬링 뭐 이런. 그거 아니고요. 뭐요? 기계 체조를 했다는 게 있어요.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타일 딱 입고, 타이즈 신고, 요래가 평행봉 올라가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너무 귀엽다. 지금은 그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지금은 안 되고. 제가 운동을 싫어하게 된 가장 큰 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내가 몸이 상당히 날렵하고 기계 체조. 하여튼 생각, 참 리듬 체조 했으면 더 웃겼을 것 같아. 이렇게 리듬 체조 했으면 진짜 귀여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리듬 체조. 이렇게 아니, 해서. 아니. 이렇게 해서. 아 던졌다가 진짜 나는 기계 체조가 리듬 체조인 줄 알고 들어갔어. 그리고 매트리스 막 뛰는 게 그게 리듬 체조 같은 건 줄 알고 들어갔어요. 네. 그것도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선생이 내가 또 똘똘하고 그러니까 그걸 네. 하라고 시켰는데 네. 가장 그걸 하면서 많이 얻어맞았어. 못한다고 아, 그럴 맞고 수 막. 있지. 근데 그때는 네. 어릴 때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참 성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데 진짜 코티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누구한테 내가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건 알 것 같은데. 말 맞게 생기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안 돼. 집 앞으로 됐어. 오시는데. 얘기한 내가 잘못이지. 내가 댓글에 너무 웃긴 게 황연재 될 뻔했답니다. 너무 귀엽다. 우리 교수님. 나 진짜 그러려는데 어쨌든 간에 네. 그 2019년 황심소가 황상민 TV를 개국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언해 우리 삶의 멘토 역할을 한 황심소가 이제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